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혼자가 됐어요. 저희 집이랑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계신 고모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보러 오셔서 반찬도 주시고 밥도 가끔 해주셨어요. 17살이라는 나이에 보육원에 가는 것도 어렵고 가더라도 2년 있다가 또 나오고 복잡해질 뻔했는데 고모 할머니가 저를 돌본다고 하셔서 계속 할머니와 살던 집에 있었거든요. 고모 할머니는 제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걸 알고는 일부러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 거라서 더 고마웠어요. 가끔 제가 고모 할머니를 찾아갈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 고모 할머니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아저씨하고는 가깝지도 않은 사이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한테 대놓고 언짢은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저씨는 고모 할머니와 가까운 데에 살고 있었어요. 고모 할머니네 2층 창문에서 아저씨네 골목이 보일 정도였죠.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간 적이 있는데 고모 할머니는 뒷산에 약수를 떠온다고 쪽지를 남겨두셨더라고요.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저는 2층에 올라가서 밖을 보다가 수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저씨네 집 마당에서 어떤 남자가 커다란 검은 가방을 갖고 주변을 살피면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얼른 112에 신고를 하고서 죽어라 아저씨네 집까지 뛰어갔어요. 도둑이 막 대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온몸으로 문을 막고서 못 나오게 했어요. 도둑은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다가 안 되겠는지 담을 넘으려고 하더군요. 그때 파출소에서 순경 2명이 도착했고 도둑은 담을 넘자마자 순경들에게 잡혀서 차에 억지로 태워졌죠. 가족 전부 새벽에 절에 갔다 온 아저씨네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는 도둑이 들고 나온 가방을 열어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저씨네가 이민 가서 쓰려고 바꾼 달러 뭉치와 비싼 폐물들하고 고급 식기와 장식품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고맙다 성현아. 이거 없었으면 우리 다 이민 가서 당장 직구할 돈도 없을 뻔했어.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아니에요. 제가 고모 할머니한테 신세 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도둑놈을 봐서 천만다행이었죠. 라고 하자 아저씨네 가족들도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고모 할머니도 저를 안아주시며 우리 성현이가 아주 복덩이야. 성현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니들 미국 가서도 성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저씨는 이민 가기 전에 저한테 2달 정도 쓸 생활비를 주셨어요. 이민 가면 돈 쓸 일도 많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제가 도둑을 잡았다고 해도 그렇게 챙겨주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모 할머니와 공항에 나가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성현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꼭 온다. 뭐든 부지런히 열심히 해. 우리 어머니도 잘 부탁한다. 아저씨는 저한테 그 말을 남기고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고모 할머니도 이제 저밖에 없었고 정말 단 둘만 남게 된 거죠. 저는 결심을 하고 고모 할머니네로 들어갔어요. 고모 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교 2학년까지 보냈어요. 나이가 많아도 건강한 편이셨는데 결국 몸이 약해지시더니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저씨 가족들은 그곳 생활 때문에 바로 올 수 없어서 제가 장례식장도 알아보고 상주 노릇도 하면서 고모 할머니 빈소를 지켰어요.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온 아저씨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성현이 덕을 정말 많이 보는구나.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제 친할머니나 마찬가지셨어요. 장례식 후에 저는 아저씨한테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고모 할머니가 저한테도 재산을 좀 남기셨다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이거 죄송해서 못 받아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가 이러면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어머니 얼굴 똑바로 못 봐.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살다 보면 돈이 아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어머니가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거야. 어른 성의 무시하면 못 써. 그냥 받아둬.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갚으면서 살아요. 네가 착하게 열심히 살면 그게 갚는 거야. 그리고 갚긴 뭘 갚아. 우리도 너한테 받은 거 많아. 라면서 펑펑 우는 제 등을 도닥여 주셨어요. 주변에서 저 같은 처지 애들한테 냉정한 친척들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남들한테 못되게 하지 말고 누구든 도울 수 있으면 돕자고 그렇게 다짐하게 됐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취직하지 않고 한창 유행하던 카페를 열었어요. 친할머니가 저한테 물려주셨던 집을 팔았던 돈이 있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보다는 제 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카페는 대학가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로 항상 붐볐어요. 그 카페를 할 때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오가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아는 건 전부 알려줬어요. 저희 카페에서 커피 다음으로 어떤 게 잘 나가는지도 알려주고요. 뭐 하나라도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서였어요. 제가 받은 만큼 남들도 돕고 싶다는 생각에 그 사람뿐 아니라 알바생들한테 가끔 장학금도 줬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남편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항상 먼저 웃으며 이야기를 했고 뭐든 배려하고 양보했죠. 그 모습에 저는 더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기도 해요. 결혼 전에 남자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은 엄마 아빠 성현 씨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학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 사장이잖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룬 거라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든 잘 될 것 같아. 제 집안 환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모님한테 제 칭찬만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감동했고 결혼해서 정말 잘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결혼하고도 남편은 저한테 잘했어요. 카페에도 제일 먼저 나가서 준비도 하고 청소도 도맡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거였다는 게 곧 드러났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서부터 남편은 슬슬 독립 얘기를 꺼냈어요. 카페 이름을 다르게 해도 내가 2호점이라고 확실히 할 거야. 간판에도 그렇게 넣을 거고 나도 혼자 힘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어. 솔직히 당신은 사장이니까 알바생들도 나는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게 회사를 누가 그렇게 일찍 관두래. 재정 상태도 그렇고 내가 가게를 할 수 있는지 다 꼼꼼히 본 다음에 했어야지. 당신은 다 좋은데 그런 거 좀 덤벙대는 것 같아. 난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했어. 그동안 카페에서 실무 경험도 많이 쌓았잖아. 한번 해보고서 정 힘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라며 매일 어린애처럼 조르는데 결국 저도 그러자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엄청 좋아하면서 다음날 카페 자리부터 계약을 하고 오더군요. 그러더니 인테리어 주방 기구며 바로바로 다 들여오더라고요. 그동안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약속대로 카페 간판에 저희 카페 2호점이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렇게 오픈을 하고 한 석 달 정도는 제가 양쪽 카페를 왔다 갔다 했어요. 남편 카페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카페는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1년 가까이 됐을 때에는 수익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제 당신 카페에만 집중해. 나도 돈 잘 버는 카페 사장이라고. 그러게 이렇게 빨리 잘 될 줄은 진짜 몰랐어. 요새 워낙 이런 요거트 종류 파는 카페들이 인기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 라며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신이 나서 제 말을 제대로 듣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점점 변해가더군요.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나 싶더니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어요. 다 카페 일 때문이라고 하니 저는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원재료가 제때 안 들어오거나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내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제가 연락을 달라고 해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카페에 오지 않는 건 당연했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가끔 남편 카페에 가보았지만 번번이 남편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들러도 눈치를 못 채다가 어느 날 간판이 바뀐 걸 알게 됐어요. 간판에는 제 카페 2호점이라는 말도 빠졌고 상호도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남편은 제가 만든 요거트도 자기 걸로 특허 출원을 냈고 독특한 음료 이름도 전부 특허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취소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는 사이 특허는 나왔고 저한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흔들려서인지 카페도 점점 손님이 줄었고 알바생들도 관뒀어요.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됐는데 남편이 저희 카페에서 디저트 만드는 직원을 빼간 거였어요. 그 직원은 제가 옮기는 걸 찬성했다는 남편 말을 그대로 믿고 월급을 올려준다니까 좋아서 갔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미안해했지만 어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직원이 저한테 한마디 말 안 했던 게 어느 정도는 남편 혼자 일을 벌이는 걸 알아서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물론이고 직원한테도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남편과 연락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결국 받더군요. 진짜 귀찮게 왜 이래? 뭐야? 무슨 전쟁이라도 났어? 당신 지금 어디야? 꼭 만나야겠으니까 얼른 어디 있는지 말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자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은 고급 호텔에서 지내고 있더군요. 저는 거기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날은 온몸이 떨리고 진정할 수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호텔을 나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제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죠. 그 호텔에서도 남편은 전에 봤던 여자와 같이 들락거렸고 저는 큰 맘 먹고 두 사람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여길 어떻게 왔어? 지금 나 미행했어? 와, 진짜 미치겠네. 라더니 제 팔을 붙잡고 여자한테서 멀리 떨어져서는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전화 안 받으면 끝이라는 건 몰라? 꼭 하나하나 찝어서 알려줘야 돼? 우리가 가볍게 연애하는 사이야? 몇 번 보고 말아도 되는 거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부부야. 그러니까 나도 이러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10년, 20년을 살아도 헤어지는 마당에 꼴랑 1, 2년 살았다고 엉겨붙지 말라고. 되게 질척거리네. 남편 말에 충격을 받은 저는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를 대문 밖에 세워두고는 네가 우리 준우 사는 데까지 쫓아가서 난리 폈다며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사람이 맺고 끊는 게 깔끔해야지. 어머니, 이게 그럴 일은 아니죠. 엄연히 제가 아내이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혼해. 네가 그렇게 이해심이 부족하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가정환경 나쁜 애들은 안 된다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지들이 피해자인 척해. 네가 오주개를 못살게 굴었으면 그 착하고 네 편만 들어주던 준우가 밖으로 놀고 집에 안 들어가겠냐고. 라는 시어머니의 억지에 말문이 막히는데 안에서 시아버지까지 동네 창피하게 시끄럽게 굴 거야. 얼른 보내고 들어와. 저는 그제야 이 집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쫓아내기로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에서도 제가 만들었던 요거트와 음료를 팔 수 없게 됐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카페 운영 요령과 저만의 메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이혼 서류도 남편이 선수를 쳐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의부증이라면서요.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살았던 저는 뉴스에서 어떤 시민이 소매치기를 잡는 걸 봤어요. 그러자 어릴 때 제가 아저씨네 도둑을 잡았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고모 할머니와 아저씨도 생각났고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뭐든 된다는 아저씨 말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도둑을 잡던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손대지 않고 있던 고모 할머니가 주신 예금을 찾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열심히 커피를 배웠고 어떤 음료에 어떤 디저트가 어울리는지 전문적으로 공부했어요. 전에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 마음에 드는 메뉴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메뉴판을 구성했어요. 매장도 신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가게가 많지 않은 곳에 아담한 곳을 골랐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페 일에만 매달려서 지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때문에 억울하고 분할 때에는 더 일에 몰두했어요. 꼭 이 일을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그 생각만 하며 힘든 시간들을 버텼어요. 1년쯤 지나자 저희 카페가 입소문이 나면서 블로거들도 많이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에 손님이 더 많아졌죠.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대기표를 나눠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자 외국에서 베이킹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 자기와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해오더군요. 전에 한번 디저트 만드는 직원한테도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신중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운영하는 빵집도 있었고 거기도 꽤 잘 되는 중이었어요. 저는 제 사업을 확장하고 싶거든요. 카페에서 간단하게 아침으로 저희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걸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현 씨가 카페를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커피 맛도 좋고 디저트도 센스가 있어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 가게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조사하고 주변 평판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사업적으로 철저했고 저한테 한 말도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과 일을 시작했죠. 우선 아침에 토스트만 한정적으로 팔기로 했어요. 아침 메뉴는 특히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2종류 받아서 조금씩 메뉴를 늘려갔어요. 그러면서 카페 매출도 더 늘었고 덩달아 다른 디저트들도 전보다 더 잘 팔렸어요. 카페가 크게 성공을 하자 2호점을 내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전 남편 생각이 떠올라서 전부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누가 또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남편과 이혼하고 6년이 다 됐을 때인데도 저는 악몽까지 꾸곤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을 즈음에
아저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저씨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귀국했다고 하셨어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이렇게 다시 뵙다니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부터 떠오르더라. 그래도 다행히 네가 이사를 많이 안 다녀서 찾기 어렵지는 않더구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이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됐어. 녀석이 한국 오기 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다는데 우리도 놀랐지 뭐냐. 그래서 오자마자 결혼식부터 하기로 했는데 성현이 너도 꼭 왔으면 좋겠다. 축하해요, 아저씨. 그 귀여웠던 꼬마가 벌써 결혼을 하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저 그날 꼭 참석할게요. 아니, 손님으로 오라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석에 같이 앉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것 같아서 말이야.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네가 많이 생각났거든. 네가 우리 돈하고 귀중품하고 안 찾아줬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도 많이 했다. 그게 다 인연인 것 같다고 말이야.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락은 잘 못했지만 이제라도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데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보냈던 세월이 생각나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아저씨는 제 전남편과 시댁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냐며 막 화를 내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아저씨랑 우리 집사람이 너 그런 일 안 당하게 해줄게. 라며 토닥여주시고 결혼식 전에 저 입으라고 한복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돼서 저는 한복을 입고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와 화장까지 받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한 바람에 아저씨네 가족이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신랑 측 사람을 보다가 어딘가 낯이 익다 싶어서 살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에 제 결혼식 때 신랑 측 축가를 불렀던 전 남편 친구였어요. 저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와서 한쪽에 숨어서 신랑 측을 봤죠. 그랬더니 전 남편과 시댁 식구가 신랑 대기실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남편은 신랑 예복을 입고 가슴에 꽃까지 달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온 집안이랑 사돈 맺는다며 입이 찢어져서 신이 나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다 어지럽고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막 도착한 아저씨를 붙잡고 조용한 데로 가서 모든 걸 말했죠. 진짜냐? 저 사람이 너랑 결혼했던 그 남자야? 너 이용해 먹고 의부증으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한 그 남자? 우리한테는 요식업하느라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라며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알겠다며 이제부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결혼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하객들도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전 남편은 신부 가족들이 신부 대기실에 못 들어오게 하자 혼자 식장 앞에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러다가 신부를 빼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만 나왔고 그에 맞춰 웬 건장한 남자 두 사람이 식장에 왔어요. 박준우 씨 맞으시죠? 당신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서로 가시죠. 아니, 제가 무슨 사기를 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 억울합니다.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며 버티는 전 남편 앞에 제가 나타났어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갔더라고요. 아무 짓도 안 해?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도 사귀는 거 다 속였고 요식업체 사장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당신 카페도 그때 2년 더 장사하고 접었다던데 여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이 나쁜 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년이 내 아들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2년 잡아가요. 할머니도 콩밥 좀 먹게 해줄까요? 어디서 2년 전년이에요. 내가 전처럼 순순하게 당할 줄 알아요? 우리 아저씨네 식구들
나한테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나 가만 안 있어. 전에 나한테 했던 짓까지 모조리 다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라며 시어머니를 뿌리치자 그제야 남편은 저와 아저씨네가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잡혀가면 끝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는데 경찰들은 남편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으켜 세웠어요. 전 남편이 경찰한테 끌려가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아저씨한테 싹싹 빌면서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모자란 게 있겠지만 젊을 때 실수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슨 용서를 해요? 우리 딸 신세 망치려고 한 놈인데. 그리고 우리 성현이 혼자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위자료도 안 주고 이혼했잖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전부 갚아줄 겁니다. 그렇게 뿌리치자 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살려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구경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제 증언으로 결혼 사기죄가 입증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아저씨 딸은 한동안 충격을 받아 힘들어했지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몇 년 후 결혼을 했죠. 그때도 저는 가족으로 참석했어요. 그 후로 전 남편과 시댁은 어떻게 지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골 노인들한테 사기를 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저씨네와 가까운 데로 이사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짝이 생겼답니다. 저희 카페에 샌드위치와 토스트를 납품하던 베이커리 사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받는다고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면서 자식들도 복 많이 받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넘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